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많은 것이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는 변화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과거에도 변하지 않는 진실은 현재에도 변하지 않고 미래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불변의 법칙을 읽고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 저의 생각을 담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기대치를 낮춰야 행복하다. 우리는 과거보다 현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건 명확한 사실이죠. 과거를 생각해 보실까요? 30대 후반인 저는 어렸을 때 에어컨 있는 집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때 에어컨은 부자들이나 사용하는 고가의 가전이며 전기세 폭탄인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집집마다 대부분 에어컨이 있으며 여름에는 전기세 걱정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친구들과 만나기도 힘들었습니다. 서로 약속 시간을 정하여 그 장소에서 만나야지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번화가 은행 앞, 롯데리아처럼 특정 장소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전화 한 통화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어디에 있던지 검색을 통하여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집집마다 현관 열쇠가 존재하였습니다. 집에 혼자 있다가 외출할 경우 열쇠를 화분 밑에 보관하거나 경비실에 맡겨 다음에 집에 오는 가족이 출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집이 있나요? 대부분 도어락을 사용하여 열쇠도 필요 없고 번호만 누르면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단적인 예만 보아도 과거보다 우리는 살기 좋아졌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진 만큼 우리는 행복해졌을까요? 분명 삶의 질은 높아졌는데 그만큼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건 바로 행복을 절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사상가 몽테스키유에는 이야기하였습니다. 그저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 목표는 쉽게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길 원한다. 앞서 이야기한 에어컨, 핸드폰, 도어락처럼 나도 있지만 남들도 똑같이 있는 것에는 행복을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몽테스키유의 말처럼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길 원해서 남들이 없는 것,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져야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끔가다 어른들이 예전이 더 살기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과거보다 현재가 기술적으로 부족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거보다 더 좋은 상황에서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아파트, 직장 등 한정된 공간만이 나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역,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은 비슷한 자산을 가졌다는 말이고 같은 직장을 다닌다면 연봉 또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슨 나와 주변 사람 대다수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슷하기에 지금과 비교하여 소득은 더 적었지만 사람들은 만족했습니다. 남들도 나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슷하기에 지금과 비교하여 소득은 더 적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날보다 작은 집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떤가요? 집에 앉아서 핸드폰을 켜는 순간 세상의 모든 부자를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이었다면 찾아볼 수도 없는 부자들의 삶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00억이 넘는 롯데 시그니엘 내부도 볼 수 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페라리 등 고가의 차량 내부도 찾아볼 수 있고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찾아보려면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더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행복이라는 것만 생각한다면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내가 찾아보고 있는 부자의 모습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지나봐야 고점을 안다. 투자의 중요한 통찰력이 담긴 민스키의 이론은 금융 불안정성 가설이라 부릅니다. 이 이론이 설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리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금융 불안정성 가설은 1.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사람들이 낙관적이 된다. 2. 사람들이 낙관적이 되면 빚을 내어 투자한다. 3. 빚을 내어 투자하면 경제가 불안정해진다. 이 이론의 포인트는 안정성이 불안정성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낙관적이라 빚을 내어 투자했더니 경제가 불안정해진다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들지만 엄연히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절대 하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봅시다.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오고 가격은 떨어질 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당연하게도 주식을 최대한 살 것입니다. 주담대를 받고 신용대출을 받고 내 영혼까지 끌어다가 주식에 올인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하고 주식의 가치는 갈수록 높아지게 됩니다. 주가가 지나치게 오르는 순간 미래 예상 수익은 점점 떨어져 제로에 가깝게 됩니다. 그 시점이 바로 붕괴의 시작이 됩니다. 자산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고 시장이 민감해진 상태는 풍전등화와 같아 아주 작은 사건이나 변화로도 시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안정돼 있다는 믿음이 자산 가격을 높이고
자산 가격은 불안정성을 초래하게 되고 불안정성은 폭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민스키의 이론이 이해되시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고점을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인데 사람들은 고점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고점을 알면 내가 제일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수학 공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고점을 아는 방법은 지금 현재 시점에 다른 누군가가 거기에 얼마나 돈을 투자할 용의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들이 어떤 미래를 꿈꾸고 무엇을 믿고 스토리텔러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에 따라 고점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고점을 알 방법이 없다고 인정하는 순간 적당한 수익률만으로도 수익 실현을 하게 됩니다.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시간이 해결해주기 때문입니다. 벤처 투자자 차마스 팔리티피아는 누군가 최고 수익을 내는 방법을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연간 수익률이 15%만 되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50년이 쌓이면 엄청난 수익이 될 테니까요. 주식의 대가 워런 버핏도 최고의 수익률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꾸준히 오랜 기간 적당한 수익률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이 그를 최고의 주식 투자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산 모든 것은 비용이 따른다. 당연하지만 잊기 쉬운 법칙이 있습니다. 목표를 삼을 가치가 있는 것 중에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들은 종종 그 사실을 잊고 지냅니다. 모든 것에는 비용이 따르게 되면 그 비용은 보상의 크기와 비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목표가 크면 클수록 비용도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 비용이 진짜 돈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 노력과 시간이 드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하지만 이 당연한 비용을 치르지 않고 사람들은 지름길만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보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버는 거보다 적게 쓰고 차익은 투자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하면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몇 배 오른 코인을 찾고 급등주, 테마주 등등 지름길만 찾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 문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8시간 숙면을 취하고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과식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전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TV 앞에 앉아서 홈쇼핑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목표를 정하셨다면 비용을 치르셔야 합니다. 그 비용은 할인도 쿠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가 다 주고 구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 내용에 저의 생각을 조금 담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